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또 뭐 전국이 물난리가 나서, 음, 하루 종일 참 뭐라 그러죠. 또 우리 어제하고 오늘 각 지방에서 이제 우리 리더들 교육도 있고 이런데 또 오고 가는데 혹시나 비가 와서 또 길이 험하면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지금쯤은 아마 다 무사히 이제 집에 도착했을, 지금 한 10시 넘었으니까 도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했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은 이제 보통 오늘 올리는 게 아니고 내일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이제 올리니까 이제 이제 시간은 좀 잘 알고 계시고 이제 내일이면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 올려놓고 들으면 잘 안 나와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이제 마이크 잭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사과 붙였다 하니까 저보고 또 내가 산다 하면은 뭐 자기들이 올려준다고, 우리 애들 다 지금 이 메타홈에 숨은 조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제 모니터도 하고, 아빠 안경 끼는 것보다 안경 안 끼는 게 훨씬 낫더라 하면서 안경 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아빠 좀 촌스럽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촌스러운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막걸리 참 갑자기 왜 막걸리란 말이 나오노. 그 사실 이 비 오면은 이 많은 참 수재민들 그 애를 먹는데, 그래도 감성적으로 이게 비 오면은 막걸리 생각난단 말이에요. 막걸리 다 비 오면은 뭐냐, 야 막걸리에 찌짐 하나 구워가지고 이런 날 꾸리한 날 막걸리 한 잔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막걸리 참 찌짐 구워가 막걸리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일 없이 안 나가고 있으면 있는 날, 그죠? 근데 그래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막걸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걸리 여러 막걸리 뭐 좋아하고 뭐 안 좋아하고 뭐 브랜드가 어떠니 그런 얘기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참 이 막걸리 수백 종이 넘어요. 막걸리 참 그걸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저 부산 산성 막걸리, 검정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저 어디입니까? 서울에 서울 탁주하고 뭐 대구에도 불로 막걸리도 있고 뭐 부산에 생탁도 있고, 그럼 자기 지방에 또 무슨 울산에 또 태화로 좋다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각 지방마다. 어, 근데 이 막걸리가 이 막걸리 경제학이라고 얘기할게, 막걸리 정치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역대 뭐 보수 대통령이나 진보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냥 좀 그러면 또 막걸리 보릿집에다가 막걸리 보릿집 모자에다가 막걸리 먹는 장면을 많이 연출하지 않습니까? 어, 그 서민 코스프레라면 좀 그런데 서민들하고 한테 좀 이래 농민들과 서민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좀 막걸리 먹는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걸리 경제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가 뭐 64년생 뭐 이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세대 자란 사람들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의 로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오면은 이거 아닌데, 어? 이 독재 하는데 뭐 어쩌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거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세대가 83학번들은 또 데모 많이 한 세대니까
또 79년도에 뭐 그 그렇게 되고 뭐 이런 80년 군부 뭐 83년 이라면은 뭐 88년까지 뭐 대모 엄청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정치 얘기니까 들어가고 이 막걸리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근데 박통 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 그 전 시대에도 근데 박통 시대 되면서 박통이 가장 그 서민 정책 중에 서민 정책을 좀 잘못한 게 이 막걸리 정책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화하면서 공업화 정책 또 뭐 다른 뭐 정책 그 뭐라고 추진력 있게 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뭐 여러 가지 예, 중공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전자 뭐 이 구미 금호 뭐 전자공고 세우고 이런 기계공고 세우고 뭐 이래서 아주 그 기계 전자를 발전시킨 공로가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뭐 건설 뭐 아주 개발 도상국에 해야 될 전형적인 그런 산업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때로는 독재도 하고 이래서 발전을 시켰는데 저는 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서민이었나 농민의 자식이었나 이런 게 상당히 의심스러워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막걸리 정책이거든요. 막걸리 정책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 막걸리 정책을 과연 서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했겠냐 이 생각이 들면서 그 회의적인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금지시킨 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드는 밀주를 금지시킨 것이 가장 큰 실책이 아닌가, 박정희 그 시대에. 그래서 그 한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번 실익을 한번 따져 봅시다. 이제 막걸리 이제 집에서 전통주나 막걸리를 그 금지시킨 이유가 이제 살이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살이 모자라는데 그 살로서 이제 막걸리 빚어 먹으니까 살이 모자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식량도 모자란데 어떻게 막걸리 빚어 먹노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서 이제 아마 이 정책을 펴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밀가루로 이제 막걸리를 막 이제 그 뭐랍니까 빚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정마다 이제 그 살로서 막걸리를 빚는 그런 그 밀주라 해서 몰래 빚는 데서 그걸 다 그냥 금지시켜가 뭐 가정마다 조사해가지고 막걸리 하면 막 그거 막 장독에 세금 먹이고 엎어보고 뭐 막 이랬거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 뭐 조사 나온다 하면은 뭐 그 재래식 그 화장실 그 밑에다가도 막 단지를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걸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예, 그러면 마을에서도 한 두세, 뭐 우리가 많이 살았는데 한 세 사람 정도는 뭐 잡혀 뭐 벌금 물고 뭐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아니면은 뭐 단지 놔두고 전부 다 산에 가쁘고 이랬어요. 단지 놔두고 막 산에 다 가쁘고 이랬어. 이랬어요. 그죠? 아니면 일하러 막다 가쁘고 집에 뭐 우리 집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예 뭐 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사 나오면. 아니면 뭐 온데 감춘다고 애를 먹었는데 그건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야 웃지만은 그때는 그 막걸리 그냥 한 동 다 그냥 해가지고 그 아까운 살로 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빚었는 막걸리를 막 다 부어버리고 막 그 벌금이 많으니까 그런 그 어른들을 저는 보면서 자랐는데 그러면 막걸리를 금지 시기가 실익이 과연 어디 있었냐 이거 실익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살이 적으니까 이제 살로 막걸리 빚는 거를 금지시켰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살 때거리도 없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농민이 막걸리를 빚어 먹겠어요. 예.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은 그 농민은 그 시골의 농민은 밥을 해가 먹는 거에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빚어 먹는 거거든요. 그 막걸리를 빚어 먹는데
밥도 못 먹는데 막걸리 빚어 먹는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판단에서. 그럼 왜 막걸리를 빚어 먹나 이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살로 가지고 이제 뭐 누룩해가 막걸리 빚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에 가가 일하거나 무슨 이제 그 어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하면 소주 먹으면은 그게 힘이 빠져가 돼요. 그럼 그 막걸리를 한 잔 먹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양분과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그 피곤을 달래고 그 에너지도 되고 밥을 먹은 만큼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살을 밥을 먹거나 막걸리를 먹거나 오히려 막걸리 먹었을 때가 더 피로도 풀고 힘도 나고 배도 채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거를 과거 봤을 때 그 농민들을 봤을 때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 그게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벌써 경제적인 것이 이게 더 경제적이다. 살을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경제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이제 막걸리 찌꺼기 그거 버립니까? 안 버렸어요. 전부 다 소죽 하는데 넣어가지고 또 소가 그걸 또 에너지를 취하고 무슨 영양분을 그 누룩하고 이걸 짜가지고 그 찌김이라 그러죠. 그거를 또 소죽 하는 데다가 또 다 써서 하나도 버리지를 않았거든요. 그 물은 버립니까? 물은 막걸리인데 다 먹고 배를 짜죠. 그럼 경제적 효과에서 밥을 먹는 거와 막걸리를 해가 먹는 거 어느 것이 경제적 효과? 이게 경제 효과 없다. 이게 경제 효과 더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그걸 검주를 집에서 만드는 걸 검주를 시켜 놓으니까 저 장터까지 막걸리를 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게 뭐 좀 가까이 있는 마을 같으면 그러니까 그 읍내 마을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구 하나 애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러니까 누구든지 노동력이 있는 한 사람을 또 일할 사람을 그 막걸리 사러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음. 보내야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노동력 하나가 줄어듭니까? 그게 일반 장터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산을 하나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을 하나 넘어서 우리 고향 보면 산을 하나 넘어가 막걸리 사러 가야 된다면 그 당시에 자전거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자전거 타고 가지를 못했거든요. 오토바이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그럼 경제적으로 시골에서는 한 사람의 인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 막걸리 사러 가는데 그게 경제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두 가지에 적어도 살로서 막걸리 빚는 것보다는 막걸리 빚으니까 너무 살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경제적인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막걸리 빚어 먹은 게 밥 이상의 에너지를 우리 조상들한테 줬고 그럼 경제적 효과로 또 이건 뭐 하니까 또 사러 가야 되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의 노동력을 뺏기고 이런 정책을 왜 펴요? 그럼 또 하나 봅시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거기 가는 노동력도 뺏기는 데다가 그걸 사기 위해서 또 돈이라는 걸 지불을 해야 된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수탈을 당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하나 펼칠 때 수탈당하는 거죠. 음. 그게 서민 정책입니까? 서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농촌에서 자랐다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농촌에서 자랐다고 저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이쪽 농민들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럼 농민 입장에서 다 피해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피해, 세 가지가. 경제적인 효과에서. 수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말하면. 정책 하나 잘못 펴서. 그럼 이제, 그럼 다른 거로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냐. 음. 그럼 이제 밀을 수입해 가온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이 갔습니까? 거대 자본주와 그걸 수입하는 업자가 그걸 팔아서 재벌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고 가는 재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다 사줬습니까? 예. 첫 번째. 그죠? 그러면서 빈익분, 부익부를 더 심하게 하는 농민들을 수탈해서, 그 재벌을 키운 그런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도 못하고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죠? 자, 그거 하나. 예? 그 회원권 많이 수입해 가지고 말이야. 돈 벌어주게 한 거. 그리고 또 중간에 그러니까 양조업자들, 양조업자들 지역에 유지 행세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정책입니까? 이걸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막걸리 국가의 서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이 만약에 농민 대통령이었다면 그러한 현장의 상황을 봤다 그러면 과연 그런 정책을 폈을까요? 음.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그 살이 부족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살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면은 그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걸리를 빚어 먹는단 말입니까? 막걸리가 효용성이 더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빚어 먹는 거죠. 예. 그 농민으로 볼 때는 일할 때 밥을 내가 반찬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는 점심 때고 참 때는 그 바쁜데 일해야 되는데 반찬 내가 밥 해가지고 예? 뭐 또 밥 먹고 뭐 할 그 여가에 일을 더 하면서 막걸리 한 잔 팍 떠가지고 한 잔 부럭부럭 그렇게 뭐 영양분 공급되고 에너지 돼서 그 뭡니까 뭐 멸치 하나 주스 먹고 김치 쪼가리 하나 주고 팍 일하게 하면 예? 그게 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그 오류를 범하고 그럼 그게 지금 그런 오류가 거기에 부가 한쪽으로 농민들을 살린다 하면서 부를 한쪽으로 가져가는 결과를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부작용이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경세도가 아니죠. 네. 경영이 국가의 지도자의 그, 그 국민을 생각하는 뭐 국가 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세우는 것과 국가가 발전해야만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백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는 저는 거기서 틀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단순한 그런 결과만 가져왔느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더 시대가 흘러서는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전통에 대한 그런,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없이 내려왔던 그런 가가호호에 있는 그러한 뭐라 그래, 전통 발효 문화를 없애버리는 계기가 또 작용하잖아요. 한 번 잘못된 정책이. 그래서 저 위정자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서민 코스프레고 농민 코스프레냐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농민이었냐 하는 것을 그 제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척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척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경영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결심이었고, 그래서 어, 모든 것을 현장에서 예, 찾고 또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체득하고 또 불편함이 없는가, 또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않은가를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또 경험한 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솔선수범 그리고 발로서 행동으로서 말로서 아닌 그러한 것으로서 그걸
인생의 좌표로 삼으로써 모든 그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을 쌓아서 조금이나마 그것이 이제 후학들이라든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막걸리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제 소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